핫이슈 다릅니다. 1위 KT 위즈, 2위 삼성라이온즈, 3위 LG 트윈스가 막판까지 순위 다툼 중입니다. 이번 주 분수령입니다. 이군 퓨처스 리그에서 특정 선수를 타격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대팀에 부탁을 해서 부정행위를 했다. 이러한 진정이 KBO에 지금 접수가 돼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2차 드래프트 논의, 강제 등록 조항을 과연 넣느냐 마느냐, 이 적용 여부가 지금 관건입니다. 지금 선두 KT 10경기 남았습니다. 2위 삼성 라이온즈에 1.5게임차 앞서 있죠. 삼성 7경기 남았고 12경기로 가장 많은 경기를 남겨준 AL 트윈스 선두에 2.5게임차 뒤져 있습니다. 2위 삼성과는 1게임차인데 8월 12일에 2위로 잠깐 떨어졌다가 8월 13일 다시 선두로 복귀를 했습니다. KT가요. 그 이후로 줄곧 1위 놓치지 않았는데 4게임 이상 그냥 멀찌감치 달아난 적도 있는데 10월 들어서 지금 주춤하니까 선두권 경쟁이 그냥 치열해졌습니다. 10월에 지금 선두권 3팀의 성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 8승 6패, LG 7승 4무 6패, KT가 5승 3무 7패입니다. 그러니까 10월에는 삼성이 가장 좋았습니다. 3위였죠. 그리고 LG 5위, 그리고 KT가 10월 승점만 놓고 보면 전체 10개 팀에서 8위인데 5승 3무 7패로 10월 찌고 월간 승률이 4할 1푼 7리죠. 머물렀죠. 잘 나가던 KT가 주춤하니까 갑자기 순위가 그냥 다 그냥 다닥다닥 붙어버렸는데, 순위 다툼에는 맞대결이 매우 중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선두권 맞대결이 딱 하나 남아있습니다. 10월 22일, 23일 KT 삼성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외나무다리 혈투가 되겠습니다. 삼성은 2경기 다 이겨야 되고 KT는 1승 1패만 해도 한시름 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들 말들을 아끼고 있습니다. 설레발은 필패다. 1위는 한국 시리즈 직행을 하죠. 정규 시즌 1위. 대단합니다. 2위는 플레이오프 직행, 3위는 준 플레이오프로 가야 되니까 스타트 자체가 너무 큰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다. 그래서 지금 한 경기 승패로 가을 야구의 출발점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정말 매우 중요하죠. 삼성은 22일, 23일 원태인 선수, 뷰캐넌 선수를 지금 선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투펀치. 이강철 감독도 딱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태인 선수 KT 상대로 한 경기 7이닝 무실점 선발승 거둔 바 있고, 뷰캐넌 선수는 KT 상대 3경기에 나왔습니다. 1승 1패 평균 자책점 2.65 잘 던졌죠. 17이닝 18개의 탈삼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KT도 당연히 총력전입니다. 삼성전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이강철 감독이 이거 신경 안 쓰면 거짓말이다. 신경 쓴다. 삼성은 2승을 다 가져가야지 이제 대역전극을 좀 노릴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는 KT가 유리하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막 그냥 될 것 같아도 희망하면 전경기 다 이기면 되는 것 아니냐 하더라도 KT는 그냥 절반만 5승 5패만 해도 삼성이 5승 2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큰 차이죠. 남은 경기 수가 적은 상태에서 1.5게임. 이거 사실 크죠. 삼성 관계자 얘기입니다. 정규 시즌 1위를 한다면 정말 최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무리하지 않고 우리 페이스대로 경기를 치러 나가야 되고, 조마조마하면서도 막판에 경기차를 줄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 KT가 객관적으로 유리하고 수년 전에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할 때도 우리도 순위 다툼 많이 했지만 욕심내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2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면 1위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마음을 좀 비운 모습인데 KT 관계자 얘기입니다. 막상 1위를 손에 잡으려고 하니까 선수들이 조금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 방망이는 좀 사이클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좀 올라올 건데 쫓기는 마음을 털어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선수들이 더 과감해져야 되는데 한 발 더 나아가 그냥 잃을 거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해왔고 좀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경기가 많은 팀이 유리할까요? 적은 팀이 유리할까요? 남은 경기가 많은 팀은 적은 팀이 더 유리하다 그러고요. 남은 경기가 적은 팀은 많은 팀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속내는 달라도 겉으로는 무조건 그냥 우리가 힘들어 이렇게 앓는 소리, 우는 소리 막 나오죠. 남은 경기가 많으면 체력적으로 힘들겠죠. 그렇지만 자력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타 팀 상황 쓰지 않고 자력으로 순위를 결정지을 수 있으니까요. 남은 경기가 적으면 체력을 아끼죠. 에이스를 선발로 집중 투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타 팀이 이겨버리면, 경기를 이기면 노력이 좀 허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니까 삼성 관계자 얘기입니다. 우리가 게임이 제일 적게 남았는데 열심히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맞대결이 중요하지만 객관적으로 KT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어 유리하다고 본다. KT 관계자 얘기입니다. 삼성이 아무래도 경기 수가 적고 그렇다 보니까 불펜 투수들이 푹 쉬었다 나올 수 있고 게임 차도 조금밖에 안 되니까 불안하다고 이야기죠. LG는 가장 많은 12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차곡차곡 승리를 쌓는다면 상황은 좀 급반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뭐 그만큼 컨디션 유지와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LG 관계자 얘기입니다. 쫓아가는 입장에서 힘겨운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는 뭐 누가 알겠는가 아무도 모른다. 지난 시즌 우리는 마지막 경기를 내주면서 아쉽게 2위를 놓쳤는데 마지막 경기를 치러야 순위가 판가름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입니다. 이 세 팀의 잔여 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팀의 잔여 경기 상대 전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팀들하고의 올 시즌 상대 전적입니다. KT, NC 3경기 남았는데 6승 1무 5패 NC하고 그리고 기아 한 경기 기아 상대로 8승 2무 5패 또 삼성 2경기 6승 1무 7패 키움, SSG 이렇게 2경기 한 경기 남았습니다. 삼성을 한번 보시면요. 두산하고 한 경기 KT하고 2경기 SSG 한 경기 키움 한 경기 NC 2경기 아무래도 이제 KT하고 맞대결이 중요하겠죠. LG 키움 3경기 두산 3경기 롯데 3경기 하나 3경기가 남았습니다. 퓨처스 리그 타격왕 밀어주기 위요. KBO에 지금 진정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제보 형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이 접수가 됐고 퓨처스 리그 2군이죠. 2군에서 타격왕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던 과정에서 상대방 도와주기 의혹 논란이 지금 터진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진정이 접수가 됐고 제보는 어떤 내용이냐면 올해 이제 2군 리그에서 타격왕을 차지한 상무 야구단 내야수 서호철 선수가 막판에 상대 수비의 도움을 받아서 손쉽게 번트 안타를 2개를 추가한 바람에 경쟁 상대인 롯데 자이언츠 김주현 선수를 눌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문경에서 열렸던 지난 10월 8일, 9일 상무 기아전이 문제의 경기인데 상무 서호철 선수가 8일에 번트 안타 1개 포함해서 2안타, 9일에도 번트 안타 1개 포함해서 2안타인데 그러면서 타율이 3할 8푼 8리가 되고 이미 경기를 마치고 며칠 동안 경기 없이 있던 2위 김주현 선수를 2리 차로 역전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진정 내용은 상무 야구단이 기아의 2군 선수단, 수비 코칭 스태프에게 요청을 합니다. 수비를 좀 타이트하게 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해서 그래서 번트 안타가 없었죠. 거의 없었던 번트가 많지 않던 거의 없었던 서호철 선수가 번트 안타를 추가를 하고 번트를 좀 손쉽게 번트 안타를 성공을 시켜서 타율을 끌어올렸다 이런 주장이죠. 김주현 선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군 경기 먼저 시즌 일찌감치 마친 상태였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막판에 며칠 상간에 타격 순위가 바뀐 건데 프로야구에서 타이틀 경쟁이 매번 아주 클린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1군 타격왕 경쟁에서도 경쟁 상대에게 볼넷 일부러 주고 타율을 좀 지키려고 우리 선수는 일부러 출전도 안 시키고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전부 소속팀 내에서 그냥 암암리에 밀어주고 도와주고 한 겁니다. 몸 상태 조금 보고 컨디션 좋을 때 내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 있었죠. 근데 이번 사건은 2군 경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상대팀의 수비를 느슨하게 해달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청탁한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고 KBO가 지금 조사위원회를 꾸린 이유는 이거 지금 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전문 조사 인력이 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이 다르니까요. 조사위원회는 수사관 출신의 조사위원들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이번 주부터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에 들어가는데 이제 압력을 가하고 청탁을 해서 기록에 도움을 받았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 상벌위를 개최해서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기아는 지금 아니다 펄쩍 뛰고 있습니다. 기아는 KBO에서 경위서 제출을 요청을 받고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3루수의 당시 수비 위치를 조정한 것으로 지목을 받고 있는 2군 수비 코칭 스태프는 말이 안 되고 그런 적 없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요청을 선수에게 하겠나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관련자 소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고 기아 관계자 얘기입니다. 상무 선수나 롯데 선수나 타격왕 누가 하는 거 우리 상관할 바도 아니고 우리는 경기 이겨야 하는데 누구 안타 만들어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8일 경기는 투수와 번트인데 투수의 처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지만 실책 대신에 기록원이 안타를 줬다. 그러니까 기아 수비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9일 경기의 경우는 서호철 선수가 번트를 잘 안 되는 선수인데 번트 대비하는 수비 전략을 세우지 않는 게 당연히 맞고 전면 이렇게 쫙 이렇게 바로 압박 수비 이거 맞지도 않고 오히려 3루수가 진정인 내용은 3루수가 좌익수 쪽으로 뒤로 물러나 있어가지고 번트 대기가 쉬웠다 했는데
이거 사실이 아니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당시 삼루수가 앞으로 좀 더 다가가서 수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주장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다만 번트 타구가 절묘하게 당시 라인을 타고 흘러서 그냥 안타된 거다. 예, 상무 코칭 스태프는 소칠 선수가 이후 타석에서도 번트를 대려 하니까 쳐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강하게 했다. 그렇게 또 주장을 또 하고 있는데 해당 경기 영상만 보면 금방 드러나겠죠. 근데 영상이 없습니다. 주장이 배치되는데 당시 경기는 TV 중계가 없어. 지금 경기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정은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잇따라 관련자들 정은을 듣는다고 하는데 당연히 심판위원, 기록위원 그리고 경기 운영위원도 그날 현장에 있었고 또 해당 선수들 또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문제는 일반적으로 내야수의 수비 위치죠. 이 수비 위치를 유심히 보지 않으면 크게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어가지고 심판위원이나 기록위원이나 경기 운영위원이나 과연 이제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쉽지 않아서 해당 선수 이야기들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지금 정황, 당시의 기록, 증언, 그리고 기아구단의 경위서 이게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야 됩니다. 해당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또 물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측이 지금 진정인 측이죠. 억울함,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측이 KBO에 제출한 이제 녹취 자료에 대한 분석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자료도 있습니다. 이 녹취 자료는 당시 경기를 뛴 일부 이제 기아 선수들하고 진정인 측이 통화를 한 통화 녹취인데 KBO 관계자는 녹취 자료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지금 상황 판단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발언에 대한 이제 해석이 조금 미묘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이제 보는 쪽 입장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자료 전체를 다 조사위원회에 넘겨서 조사위원들이 일일이 다 들어보고 상황 판단을 좀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또 직접 접촉하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주장들이 너무 첨예하게 다르고 영상 자료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매우 좀 판단이 좀 어려움도 조금 있는데 그래서 조사가 조금 길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선수 개인의 2군 리그 타이틀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으로 상무 야구단이 퓨처스 람브리그에서 10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어요. 상무 야구단이 약간 특수성 그리고 상무 야구단이 이거 갑인가? 이런 논란은 좀 번지고 있는데 지금 야구 선수들, 프로야구 선수들이 병역을 이행을 하면서 야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상무밖에 없습니다. 경찰청 야구단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각 팀마다 상무에 많은 선수들 좀 보내고 싶어 하는데 경쟁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상무 야구단 눈치를 각 팀이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주위에서 조금 있죠. 그래서 그 상무 야구단이 그냥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해서 이번 일을 갖다가 좀 주도를 했다는 것이 진정인 측의 주장입니다. 진정인 측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무야구단 쪽에서는 반대로 선수 선발은 지금 선발위원이 전적으로 담당을 하고 감독은 일체 관여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야구단 10개 구단이 지금 상무 눈치를 보느냐 안 보느냐 보죠. 보고 있죠. 그거 맞습니다. 왜냐 많은 선수를 좀 넣어야 되니까 직간접적으로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무 쪽에서는 선수 선발은 그냥 선수 선발위원한테 다 맡겨놨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좀 객관적으로 선수 선발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 좀 하고 있고요. 상무를 제외한 다른 팀들은 보통 2군 리그는 6승에도 어느 정도 포인트를 두고 2군을 육승한다. 상무는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죠. 그래서 사실 경기력도 상무가 보통 월등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승리, 개인 타이틀도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시선들이 좀 있죠. 앞서 제가 2차 드래프트 관련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막판 논의 중인데요. 2군에서 오랜 기간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FA처럼 이적 기회를 보장하는 형태로 지금 2차 드래프트를 좀 수정하려고 그럽니다. 개정안을 좀 만들고 있어요. 출전기에 확충을 하는 것이 이번 2차 드래프트 개혁안의 골자인데 유망주 유출이나 이제 특정 팀의 선수 유출이 편중되는 부분들은 조금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그 부분은 개선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문제가 데려가서 안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데려간 팀에서 선수를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1군에 등록을 시켜야 된다. 이런 단서 조항을 만들자 이런 의견이 있었죠. 근데 반대 의견도 강합니다. 1군 강제 등록 조항 때문에 선수 영입을 오히려 팀들이 꺼릴 수 있다.
요렇게 또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1군에 등록해야 된다. 이 권유 정도. 이 권유는 사실 뭐 구속력이 없으니까. 다음 달 뭐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금 막판 논의가 굉장히 되고 있는데 이적 선수의 강제 등록 조항 적용 여부 이게 지금 최대 쟁점인데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합의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